5월 4일 장 마감 이후 삼성중공업과 관련한 5대1 무상감자 소식과 1조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재무제표는 엉망이었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공시가 주는 의미와 삼성중공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현재 5대1 무상감자와 1조 원 유상감자를 해야 할 정도로 재무가 안 좋았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재무 상태와 감자와 증자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어떤 미래의 방향성을 갖게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현재는 과거의 원인이 있다. 즐거운 상상 유튜브를 보시면 조선업황의 이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총 4편의 동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조선업황의 슈퍼사이클이 올 가능성에 대해 진작부터 언급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추천주로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지주회사로 언급을 했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HSD엔진을 올리면서도 삼성중공업만 쏙 빼놓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이 하는 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의 사업 부문은 선박, 해양 플랫폼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조선해양 부문과 건축 및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E&I 사업 부문으로 구분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선종에 걸쳐 발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주 잔량은 전년 대비 감소 흐름. 매출은 조선해양 부문이 103.24%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며 토목, 건축 부문이 0.32%를 차지하고 있음. 이 내용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조선해양 부분이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전에 정점을 찍었던 조선주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유가가 100불을 넘어서면서 해양에서 기름을 퍼도 수익이 났고, 이로 인해 해양 플랜트에 발주가 나오게 되면서 조선업 재부응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기름값은 60불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바다에서 기름 채취 수치가 안 맞다 보니 이미 발주한 해양 플랜트들을 선주들이 안 찾아가면서 그 타격이 고스란히 조선사에 오게 되었고, 조선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형사들 중 일부가 아직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그 중에 하나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큰 폭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그 결과로 이번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2. 현재 삼성중공업의 상황은?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재 삼성중공업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1, 4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삼성중공업이 재무구조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대1의 무상감자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영업이익 적자는 강제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공사 손실 충당금 및 고정비 부담, 재고자산 드릴십 5척에 대한 평가 손실 등을 반영한 결과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및 저유가 영향으로 수주가 급감해 2022년까지 도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됐다면서, 이로 인해 도크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긴급 물량 확보 과정에 일부 선종에서 발생한 공사 손실 충당금을 1, 4분기에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강제가격 인상이 예상 폭을 훨씬 웃돌아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하며 적자폭을 키웠다면서, 또 지난해 유럽계 매수처와 드릴십 3척의 매각에 합의하였으나 4월 말 계약금 입금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재고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손실을 1, 4분기에 인식했다고 부연했다. 4일 삼성중공업은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 4분기 매출 1조 5,746억 원, 영업이익 적자 5,06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은 올해 연간 매출 6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7,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내용인데, 요약해보면 1, 4분기 큰 적자가 났으며 이유는 철강 비용이 상승했고 코로나 때문에 발주가 없는 가운데 도크를 놀리지 않기 위해서 적자 수주를 했으며, 그동안 미뤄뒀던 재고자산 드릴십에 대한 평가 손실을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인 2021년 추정 영업이익이 적자 715억 정도였는데 1분기에만 영업적자가 무려 5,068억이고
연말까지 하면 영업이익은 7,600억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대목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번 삼성중공업의 무상감자는 액면가액 무상감자로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액해 납입자 본금을 낮춰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감자입니다. 이런 경우 감자 후 발행 주식수에 변동이 없고 주식평가 금액이 동일해 주주 입장에서 지분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수만 동일할 뿐 액면가 5,000원짜리가 1,000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거나 그동안 삼성중공업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좋아졌다는 일부의 의견은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감자에 이은 1조 원의 유상증자도 결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는 악재는 악재로 봐야 할 시기이며 당분간은 삼성중공업 주식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을 장기적으로는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 삼성중공업의 미래는 3-1 영업적자의 급증은 그동안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버린 영향. 1-4분기에 영업적자가 무려 5,068억을 기록했는데 이런 적자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자가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면 감자나 증자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종목은 잊고 있는 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삼성중공업의 영업적자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가격 인상 1,190억 원, 신규 수주 공사 손실 충당금 인식 1,230억 원, 드릴 시평가 손실 1,980억 원으로 영업손실 5,068억 원 중 4,400억 원이 일회성 손실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올해 말까지 수주 목표만 달성한다면 2.5년에서 3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함으로써 더 이상 저가 수주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적자를 털고 2022년에 적자폭을 큰 폭으로 줄인 이후에 2023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 조선업 상승 사이클의 수혜주. 현재 조선업황은 슈퍼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 철저하게 소외된 이유는 유가가 높았던 시기에 수주했던 드릴십이나 저가 수주 같은 똥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가 수주로 인해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감자와 유상증자로 재무구조를 변경하고 안정적인 토크 운영으로 조선업의 상승 사이클을 탄다면 구조적인 변화 이후에 안정적인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연간 수주 목표는 78억 달러에서 91억 달러로 기존 계획 대비 17% 상향했으며 상선 수주 목표를 46억 달러에서 71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리스크가 있는 해양 수주 목표를 32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향후 수주의 증가는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커 보이는 시점입니다. 3-3 이번 유상증자의 주인공은 현재 삼성중공업의 대주주는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약 22%이고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이 7%, 자사주가 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0% 감자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대략 6,3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1조를 증자하면 이번에 증자분이 기존의 주식 비율을 넘어서게 됩니다. 또한 이번 무상 증자와 감자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권주를 기존 대주주인 삼성 관련 계열사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지배력 강화라는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지만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상승 사이클에 대비한 장기적인 보석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 대한 결론을 정리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위에 언급한 펀더멘털의 변화나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 내지는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본의 손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유상증자 1조 원이 문제나 잡음 없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존재합니다. 배를 수주하는 가격과 이익률이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이제부터 수주하는 가격이 손익에 반영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위에 언급한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서 수급이 분명하게 개선되는 시기 정도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의 최근 공시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